안녕하세요, 볼로TV입니다. 자, 유로파리그 결승전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마침내 들어올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저희 볼로TV를 입중계합니다. 저하고 김정용 기자하고 또 특별 게스트로 이제 광민선 아나운서 모셔서 입중계하니까요. 많이 와서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 토트넘이 우승을 노리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오늘 프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대회는 여러모로 좀 특이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스페인에서 결승전 치르는 것도 그렇고 그 두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무려 16위와 17위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강등이 확정된 세 팀을 빼면 사실상 최하위라고 해도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둘 중에 하나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되겠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대결만큼은 정말 우위를 가리기가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막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적합한 표현인데. 자,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 그래도 누가 우세한지 좀 한번 재보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용 기자와 함께 토크 배틀 형식으로 각각 저는 토트넘, 김정용 기자는 제 강제로 맨유를 배당을 해서. 네. 여러분, 저 메뉴입니다. 저 해서원이잖아요. 네. 네, 뭐 이해해 주실 거죠? 레드 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맨유 우승을 주장하는 김정용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상당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역사가 좀 깊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팀들인데, 좀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맨유는 좀 유관력이 있는 팀이고, 네. 토트넘은 무관력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 리그컵 이후로 우승이 없고요. 맨유는 안 좋다고 하던 시절에도 우승을 꾸준히 해왔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바로 지난 시즌 FA컵, 그 전에 리그컵, 그리고 원래 나가지도 않던 유로파 리그도 우승을 한번 했고요. 그렇죠. 무리뉴 감독 때. 네.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대결했을 때, 유관력과 무관력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찾아봤더니 2009년, 네. 2008, 2009 시즌 리그컵 오래됐네요. 결승에서 네. 한번 맞붙은 적이 있고 역시나 메뉴가 우승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단 한 번이지만 그런 결과가 있었고 승부차기로 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무승부긴 합니다만 어쨌든 흔치 않은 두 팀 간의 결승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 결승전은 아니지만 두 팀은 늘 많이 붙지만 올 시즌에는 상대적으로 토트넘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3번 붙어서 다 이겼고요. 무엇보다 명장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6경기 4승 2무예요, 최근 성적이. 네, 그만큼 최근에 상대 전적을 봤을 땐 토트넘의 우승을 점치는 것이 당연한 어떤 분위기다. 그러나 네. 그 6경기, 그러니까 최근 네. 6경기 메뉴 상대로 토트넘 무패. 그쵸. 그 전에는 반대로 메뉴가 8경기 동안 6승 1무 1패로 압도. 그렇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01년부터 무려 11년 동안, 무려 26경기 동안 메뉴가 21승 5무로 토트넘을 압도한 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거의 강등권 팀하고의 상대 전적 수준인데. 런던의 허연 네. 호구, 이제 박지성 대 이영표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렇죠. 네. 그런 전적이 좀 있지만 어쨌든 명장이 온 뒤로는 명장. 네, 좀 맨유 상대로는 정말 저승사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네. 명장 저승사자 안 어울리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두 팀이 100% 전력은 지금 아닙니다. 맨유는 수비 쪽에 이탈자가 좀 많더라고요. 네, 메뉴는 네. 이제 확정된 것으로 보인 선수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공격수 지르크제이. 그 다음에 아마도 빠질 것인데 이제 복귀할 수도 있는 선수가 이제 더리우트, 요로, 에반스, 달롯 정도 있는데 6명 중에서 4명이 센터백, 윙백이 달롯, 공격수는 1명. 그러니까 거의 수비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탈자가 나왔고 주전급의 한 반 정도는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윙어인 맥과이어가 센터백 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윙어인 맥과이어가 네. 센터백을 본다고요? 네, 최근에 어디부터 반박을 해야 되는 거야? 최근에 맥과이어가 거의 공격적으로 엄청 인상적인 모습 보였었기 때문에 급하면 스트라이커도 보고 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맥과이어가 선발로 뛸 것이 확실시 되는 메뉴죠. 네. 네. 반면에 토트넘은 미드필더가 좀 아작이 났고요. 사실 풀 전력으로 붙어도 토트넘 미드필드에서는 맨유한테 저는 좀 밀린다고 보는데 일단 베리바리
시즌 아웃이 됐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클루셉스키 돌아온 줄 맞는데 또 나갔고 그리고 메디슨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맨유 상대로 최근 토트넘이 경기를 할 때 보면 손흥민, 뭐 우독이나 스펜스, 메디슨 이렇게 왼쪽의 삼각편대가 상당히 인상적인 공격기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메디슨이 빠진 건 굉장히 타격이 크고 그 자리를 셉세비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굉장히 좀 저는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봐서 토트넘의 가장 좀 아킬레스건이다. 중원에 배급, 네. 뭐 지능, 뭐 공 운반 이런 걸 맞는 선수들이 일제히 다 나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원을 생략한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무튼 두 팀의 이제 감독을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모린 감독 뭐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지만 올 시즌에 사실 뭐 시즌 중반에 오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리그는 망가졌지만 이분이 2년 차 때는 늘 우승을 합니다. 본인 말한 그대로. 그렇죠. 지금 2년 차예요. 네. 네. 이번 우승한다 보고요. 이분이 21번 우승을 했습니다. 커리어에. 그렇게 많아요? 네, 물론 뭐 이렇게 빅리그 우승은 없지만 뭐 호주, 일본, 뭐 그리고 저기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한 시즌 막 3개씩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게 이분이 이제 결승전을 개인 통산 17번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15승입니다. 진짜요? 15승 1무 1패예요. 오. 88%. 많이 찾아오셨네요. 네. 포스텍에 유리한 것들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큰 무대는 아니었지만 네. 일단 아시안컵 결승전을 포함을 해서 우리한테 이겼던 결승에 굉장히 강한 남자다. 그래서 그 결승에 맞춰가지고 리그에서는 그렇게 말을 쳐 안 됐던 분이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현지에서 뭐라고 빨아주는지 아십니까? 섹시한 실용주의. 섹시. 네. 성적인 실용주의. 네. 그러니까 리그와는 다르게 좀 잠근다 이거죠. 네. 뭐 그런 축구 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우승을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이 명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빅리그 첫 우승이 이번 대회가 될 것이다. 반면에 뭐 아모린 감독은 좀 약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아모린 감독은 이번 시즌이 엄청 안 좋죠. 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아모린 부임 이후의 승점이 역대 어느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강등 팀이랑 붙어도 네, 질 정도로 나쁩니다. 그렇죠. 초반에 테너 감독이 잘리기 전에 벌어놓은 승점이 훨씬 많고 아모린 감독은 이제 맡은 뒤에 막 9점 막 엄청나게 낮은 승점밖에 못 땄는데 하지만 컵 대회라면 아모린 밀리지 않는다.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많은 우승을 한 거 많이들 아실 거고 그 전에 브라가에서 시즌 도중에 급히 지휘봉을 잡았는데 그때 포르투갈 리그컵 우승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모림은 오히려 1년 차 때 컵 대회 우승한 적이 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 무리뉴가 될 것이냐 빌라스 보아스가 될 것이냐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프리미어리그로 왔다 갔는데 저는 빌라스 보아스 느낌이 좀 아무튼 그렇고요. 네. 자, 예상 라인업을 한번 좀 살펴보면 토트넘은 아마 저희처럼 오신 분들은 눈 감고도 다 예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포인트가 손흥민을 어디 쓸 것이냐, 왼쪽에 쓸 것이냐, 아니면 중앙에 지금 창의적인 선수가 전무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왼쪽은 뭐 텔도 있고 뭐 히샬리송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부분 빼고는 다 뭐 이제 가능하고 솔랑키하고 마티스텔이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 두 선수를 선발로 쓰는 이런 형태의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맨유는 어떤가요? 맨유는 대형은 뭐 포스텍 이상으로 경직돼 있죠. 네. 무조건 3-4-2-1입니다. 3-4-2-1을 고수하고 있고 다만 누가 어느 위치에 뛸 것이냐 이것은 이제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부상자도 많고 뭐 누가 어디에 주전인지 다 못 정했고 멀티플레이도 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방이 제일 불안한 선수인데 제일 확실하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무조건 호일룬이거든요. 호일루는 제가 볼 때 히샬리송급이 아닌가. 히샬리송보다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 경기 수가 많으니까. 히샬리송은 생각보다 잘합니다. 네. 지난 시즌 10골 넣었어요. 네. 호일룬의 프리미어리그 온 뒤의 모습은 네. 이번 시즌 최악의 공격수라는 것을 여러 지표가 말해주고 있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선에 역대 유로파리그 레전드인 뭐 부페도 있고 이제 뭐 황태자, 이 감독의 황태자인 디알로도 있고 이선 이하로 내려가면 토트넘보다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스트라이커가 좀 문제죠. 그리고 카세미르가 요즘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유관력. 예, 이 친구가 챔스만 5번 우승했나 그렇던데. 뭐 이제 레알에서 쭉 뛰었으니까. 예, 그 유관력이라는 거 진짜 우리가 농담 삼아 하지만 저는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 팀 메뉴 예, 자기 팀의 전 메뉴가 우리 네. 팀이에요. 네. 게임 체인저 이 선수가 잘해야 된다. 그런 한 3명 정도씩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면 맨유는 아무래도 꼴잡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제일 아픈 손가락부터 네. 호일룬이 아무튼 뭐 골을 넣든 그냥 팀플레이에서 밥값을 하든 뭐라도 해줘야 된다.
그냥 마냥 밀려서는 이 팀은 답이 없다. 근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일런이니까. 호일론은 이제 지르크제가 부상당한 이후에 유일한 스트라이커 옵션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악의 스트라이커 맞거든요. 뭐 4골 넣고 뭐 골 2 이상으로 경기력이 안 좋고. 근데 유로파리그는 괜찮아요. 출장 시간이 프리미어리그의 절반인데 유로파리그에서는 6골 2도움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보다 이제 분당 공격 포인트로는 4배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네, 거기까지는. 4강전에서도 한 골 넣었고 최근에도 조금 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호일론 희망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팀 만난다는 거. 그건 또 그래요. 그렇죠. 그건 사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선수가 진짜 변수다. 이건 아마도 디알로입니다. 디알로는 아무린 감독 부임 직후에 황태자였어요. 근데 2월 초에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쉬다가 최근 돌아왔거든요. 복귀한 이후에 5경기 1골 1도움 올리면서 지금 좀 페이스 끌어올리고 있고요. 공미, 윙백 둘 다 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될 겁니다. 누구나 아시는 우리 부페. 네. 부페는 이제 유로파리그 레전드입니다. 유로파리그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의 보유자인데 내 같은 메뉴 선수 이런 기록 못 세우거든요. 그쵸. 유로파 나갈 일이 없으니까 네. 메뉴가. 유로파가 뭐야?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유로파밖에 못 나가서 이제 유로파에서 무려 24골 17도움으로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이번 시즌도 이제 유로파리그 7골 4도움으로 엄청난 페이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토트넘은 일단 지금 언급하신 거에 초점 맞춰서 보면 일단 수비 먼저. 로메로가 크리스티안 로메로. 사실 로메로 반더벤 조합이 저는 맨유보다는 좀 앞선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 두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로메로가 실수가 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 친구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간에 어쩌네 뭐 하면서 아틀레티코 간에 어쩌고 하면서 마음이 뜬 것 같은 경기력이 좀 나와서 지금 또 이제 부상 재발 위험도 있고 해서 경기를 또 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지금 역할을 하게 될지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다만 로메로가 정말 정상적인 폼으로 경기하면 호일루는 공도 못 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손흥민 선수죠. 아무래도 부상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죠. 한 달을 쉬었고 돌아와서 이제 한 경기 교체 한 경기 선발로 나와가지고 출전 시간 좀 하긴 했는데 또 메뉴 상대로도 뭐 골을 좀 많이 넣었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 코너킥 올림픽 골 넣었었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위치에 기용이 되느냐가 저는 좀 약간 포인트라고 봅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변화를 많이 안 주긴 하지만 지금 안 줄 수가 없어요. 예, 중원에 좀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에 설 수 있는 선수가 오도베르를 테스트를 했었는데 오도베르는 솔직히 좀 저는 극과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번 경기에 중요한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명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마티스텔. 테를. 네, 마티스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중앙으로 옮긴다고 하면 마티스텔을 왼쪽에 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셀리송 아니고 테일 쪽일 수 있다. 네. 히샬리송보다 훨씬 더 지금 지금 이제 토트넘이 창의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중원에 지금 기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원에 사르를 넣어서 그 부분을 메울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르 요즘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티스텔이 최근에 왼쪽에 나왔을 때 나쁘지 않았어서 이 어떤 그 세 선수가 기대 이상 뭐 기대했던 만큼만 활약을 해주면 저는 토트넘이 맨유 상대로 한 2골차 정도 앞설 수 있는 경기가 2골차? 네. 긁히는데? 네, 맨유는 유관력 모르시는지. 네. 뭐 부페가 페널티킥 한 골 넣고 네. 네. 그런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양 팀의 어떤 강점. 네. 저는 솔랑키 텔이 최근에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고 포로도 좀 기복이 심한데 최근에 폼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손흥민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즌의 어떤 바이오 리듬을 봤을 때 이 결승전에 맞춰서 좀 리듬이 좀 모아지고 있다.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골키퍼 부분에서 토트넘이 좀 앞선다. 비카리오가 오나나보다 낫다. 네, 비카리오가 최근에는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빅동을 종종 싸는 오나나. 그리고 오나나 같은 경우는 아약스 시절에 토트넘 상대로 모우라한테 헤트트릭 허용하면서 또 무너진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토트넘 결승 진출 때 그렇죠. 2019년에 그 토트넘 유니폼 보면 또 복음이 절절 벌벌. 모우라가 막 보이는 막 이런 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얼마나 새 가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맨유는 강점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맨유는 그냥 유관력이 강점이긴 한데 일단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네. 토트넘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걸로 이제 강점의 자리에 얘기를 해보면 그 멀티플레이어가 더 많아 보이긴 하네. 그러고 보니까. 더 많죠. 네. 사실 멀티플레이어가 많은 것도 있고 이제 아모림이 아직 갈피를 못 잡아서 그렇긴 한데
디알로 시프트가 토트넘을 상당히 흔들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알로가 공미도 볼 수 있고 윙백도 볼 수 있는데 디알로를 윙백에 놓는 순간 이제 그 윙백이 공격에 확 가담하면 공미가 한 명 느는 것 같은 효과를 주면서 팀이 굉장히 유연해지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 친구가 클러치 능력이 있더만. 그렇죠. 그래서 끈질기게 공을 따라간다든지 뭐 발을 밀어 넣는다든지 이런 재주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토트넘이 뭐 선제골을 넣어서 앞서가든지 한다? 그러면 이제 디알로를 윙백으로 옮기고 새 공미를 추가해서 공격을 강화했을 때 효과가 확실할 것이다. 뭐 이런 교체 카드가 하나 있다 볼 수 있고요. 디알로 거기 나오면 우독이랑 디알로랑 아주 가관이겠네요. 그쪽은 서로 공격하겠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페 역시 뭐 뻔한 선수가 아닙니다. 예전엔 공미 부페만 생각하지만 뭐 테나 감독 시절부터 아모린 감독도 부페를 수미로도 많이 빼요. 삼선에. 네, 뒤에서 공을 돌려라. 그래서 뭐 부페 으가르테, 부페 카세미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부페가 삼선으로 내려오면 이 선에 다른 공미 두 명이 서겠죠. 그러면 부페가 패스를 배급만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타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3, 4, 2, 1 하나. 니네 전술 단순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아모림의 3, 4, 2, 1은 상당히 다양하고 충분히 포스텍이라는 경직된 감독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벤탄쿠르, 브루노 페르난데스 맞대결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팀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뭔지를 조금 고백을 해보면 저는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허리가 너무 취약합니다. 허리가 진짜 거의 제가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거의 디스크 환자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네. 네, 지금 뭐 벤탄쿠르 폼이 짝 올라오지 않는 한 이 팀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빌드업도 약하고 수비 지원도 약하기 때문에 비수마가 폼이 상당히 좋을 때 정도 좀 기대할 만한데 비수마가 올 시즌은 완전 거의 뭐 최악의 시즌이고 사르, 비수마, 뭐 벤탄쿠르 뭐 이런 정도의 선수들 중에 두 명을 이렇게 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실수가 좀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메로와 반더벤의 컨디션이 최근에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둘이 실수를 최근에 좀 유발했던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잘 버텨낸다면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쭉 얘기했던 공미, 중미 뭐 여러모로 강점이 많아요. 사실 축구에서 이기기에 가장 필요한 두 부분. 최전방과 최후방이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오나나는 전반적인 기량은 물론 훌륭한 선수지만 이제 인테르 때와 다르게 메뉴 온 뒤에는 굉장히 불안한 뭐 무슨 불안한 골키퍼한테 어느 나라 오나나 막 이런 별명 붙이고 뭐 이런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터질 수 있다. 호일루는 제가 희망적으로 얘기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잘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호일룬이 득점해주면은 진짜 기대에 200% 하는 거고 팀 플레이라도 잘해주면 다행이고 이제 덩치가 엄청 크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밀어도 밀리고 이래서 팀 플레이 조차 안 되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메뉴 공격은 엄청나게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감독 모두가 약간 좀 뜻밖의 선택을 할 여지가 있는 지금 두 팀의 그 스쿼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여러모로 봐도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 골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서로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스코어 예측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하죠. 저는 이제 메뉴 쪽이지 않습니까? 네. 메뉴 1대0입니다. 1대0. 서로 불안한데 무실점을 할 수 있다고요? 서로 날려먹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서로 날려먹는다. 네. 저는 3대1 토트넘의 승리. 아까 말씀하신 두 골 차.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골, 손흥민 2골 1도움. 네. 유로파리그 레전드 부페는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를 하고 지는 팀의 꼬라지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군요. 결국에는 두 팀 주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좀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라운드 내에서 좀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를 기록을 하느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합 자체도 재밌고 두 팀의 약점이 너무나 명확관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고들면서 재미난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솥밥이 맛있고 솥밥 싸움이 재밌다고 솥밥 싸움이기 때문에 솥밥 네 그렇군요. 자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본인의 시니어 커리어 첫 우승 연령별 대회 말고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